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교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큽니다. 이 무엇보다 지역에서도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던 교류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도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등 여느 때보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도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순천만과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생태 관광에 대한 공동 개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지역의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남북의 평화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에서 진행하는 철새 이동과 습지 관리에 필요한 연구활동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등 생태와 평화를 잇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을 활용한 북한과의 경제 교류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 단지 조성의 핵심이 되는 원자재가 북한에 대량 매장돼 있어 자원 채굴과 기초 가공은 북한에서, 고차 가공과 제품 생산을 남한에서 추진하면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가공된 1차 상품들을 동해편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광양을 입고를 하면은 거기서 다시 갖고 와서 고차 가공을 하고, 광양 활성화도 좀 겸해서 항만으로 이제 운송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토대로 관련 산업이 육성된다면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봄바람이 불어올지 지역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바티칸 시국과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마리안 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신자들 앞에서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소개하며 투명한 대화와 화해, 형제를 회복할 기회로 삼아 세계 평화를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록도에서 40년 동안 봉사활동을 펼쳤던 마리안느 마가렛 두 간호사의 사연을 듣고 건강과 치유, 평안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고흥군 지부가 고흥군수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 공무원 줄서기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최근 공영민, 송기근 예비 후보 등 고흥군수 출마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 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흥 지부로 제보하거나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해달라는 협조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또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고흥 군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사례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쪽 후보 측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B씨의 자택과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예비후보 B씨의 관계자가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 도중 도피했다 붙잡힌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개발업체 법인자금 96억 원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의 일부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K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함께 돈을 은닉한 혐의로 K씨의 동생을 불구속 기소하고 K씨의 측근도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피 중인 개발업체 이사를 추적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도시재생 방안의 하나로 벽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도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노후산업단지에도 벽화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 태인동 용지마을입니다. 광양제철소와 연간 산단으로 둘러싸여 말 그대로 공장 속의 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색빛 느낌이 강했던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김양식이 이루어졌던 마을의 역사가 벽화로 탄생한 겁니다. 마을에 내려오는 설화나 전통 세시 풍속도 그려져 노후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세계 최초로 김양식을 했던 곳인데 이때까지 베일에 묻혀 있었는데 백화 사업으로서 그림으로 연기한 게 제일 뜻있게 생각합니다. 벽화 그리기에는 지역 주민은 물론 자치단체와 산업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도시 벽화 사업 프로젝트는 7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태인동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더욱이 관광도시로 떠오른 인근 여수나 순천처럼 벽화를 김 시식지와 연계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김 시식지와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화된 도시를 살리는 도시 재생의 한 축으로 떠오른 벽화마을. 오래된 산업도시에 시도된 벽화마을 조성이 산단 주변 도시를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홈 경기 첫 승을 올렸습니다. 전남은 전반 5분 FC 서울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6분 이진함이 동점골을 뽑아냈고 8분 뒤에는 유고비치의 중거리 슈팅이 골로 연결되며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전남은 이번 홈 경기 첫 승으로 리그 최하위에서 10위로 2계단 올라섰습니다. 여수시가 초등학생 수영 교육을 위한 지원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생존 수영 교육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내 43개 학교에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2억 6,700만 원을 교육 경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생존 수영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매실에 발생하는 자두 곰보병 예방을 위해 집중 예차를 실시합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매실에 발생하는 자두 곰보병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일제조사와 집중 예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실 재배 면적을 보유한 만큼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내 일부 업체들이 무허가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대기 배출 시설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배출 시설을 운영하거나 부식된 시설을 보수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1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경전선 직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 30여 명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이 사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노선 신설 계획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광주 송정에서 삼랑진까지 총 289km에 이르는 경전선은 경산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로 수용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 복선 전철화와 고속화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광양시가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을 확대해 검침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 자동 검침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은 검침원이 집 앞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는 제도입니다.